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희가 103쪽입니다. 103쪽에 이제 5절 이제 취득 시기부터 가볼게요. 이 취득 시기도 이제 지난달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매우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좀 정확하게 봐야 하는데, 자, 이 취득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언제, 취득한 게 언제냐 해서 언제 취득을 했느냐, 이제 이걸 묻는 게 이제 요게 취득의 시기인데, 일단 이렇게 먼저 보죠.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일단 부동산이 취득이 확정돼요. 이렇게 취득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자, 확정이 되면 그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쭉 와서 보통은 이제 거의 다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도 하고 직접 납부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취득이 확정된 때부터 60일 내요. 근데 분명히 나는 이때 취득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요때가 취득한 걸로 내가 잘못 잡아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돼요. 물론 잘못 잡아서도 정상적인 기간 내에 신고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정상기간 넘겨버리게 되면 이때는 신고가 잘못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문제가 발생해요. 뭐가 발생하는? 가산세가 붙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내에 꼭 신고를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럼 대체 그럼 취득이 확정되는 이 순간이 언제냐? 이게 바로 이제 취득 시기인데, 자, 이 취득 시기는 다 달라요. 첫째는 이제 매매가 되었다고 하면, 자, 돈 주고 산 거예요. 이때는 결국은 이제 잔금을 완납했을 때를 취득일로 보게 되고, 자, 둘째, 이게 증여받은 거였다라고 하면 증여받기로 계약한 날, 그 계약한 때를 취득일로 보게 되고, 또 이따 보겠지만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 신축은 건물을 지은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승인서를 받은 날 각각의 취득일로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취득하는 방법마다 취득을 보는 그 확정되는 시점도 다 각각 달라지게 돼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저희가 결국 볼 거는 언제, 어떤 취득일 때 언제가 취득이고 어떤 취득일 때 언제가 취득식인지 이 내용을 쭉 이제 하나씩 같이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교재 103쪽에 이제 1번부터 갑니다. 자, 첫째 유상승계 취득인데, 자, 보죠. 1번. 자, 유상승계는 결국은 매매가 된 거죠. 매매.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항상 대원칙은 꼭 요게 나오죠. 뭔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래서 항상 요 단어 잔금 지급일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요. 잔금 지급일 뭐예요? 잔금을 완납한 날로 한다 이런 얘기인데, 다시 요 유상취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냐면 유상취득 중에 첫째가 객관적 취득, 이런 취득이 있고, 둘째도 뭐가냐면 일반적 취득. 그래서 객관적 취득이 있고 일반적인데 이 두 가지인데, 그럼 객관적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취득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거, 입증. 그럼 입증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매매 당사자 간에 통정할 수 없는 명확하게 입증된 취득을 의미하고,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것은 객관적인 취득 이외의 거예요. 이외의 거. 속된 말로 하면 이제 개인과 개인, 쉽게 개인 간에 매매가 된 게 일반적 취득이다. 이렇게 둘로 구분해요. 그럼 객관적 취득이 되면 언제가 취득이냐? 이때요. 잔금은 잔금인데 그 잔금이 사실상이에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요. 그래서 실제 내가 잔금을 지급한 날로 하게 돼요. 근데 분명히 이제 입증된 거라고 했는데, 그럼 입증된 게 경우가 있죠, 그죠? 뭐가 있냐면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둘째, 외국에서 수입해 왔다. 셋째, 공매나 기타 경매 방법에서 취득했다. 넷째, 자,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했다. 다섯 번째,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취득만이 이제 입증된 취득이죠. 그래서 첫째, 국가, 두 번째, 수입, 세 번째, 공매, 네 번째, 판결문, 다섯 번째, 법인 장부에서 이 다섯 개는 항상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다를 취득을 해요. 그럼 저게 이제 어떤 건 이런 거죠. 자, 볼게요. 한번 예를 들면, 자, 국가로부터, 자, 이번에 개인갑이, 자, 부동산을 요번에 취득해요. 저 국가로부터 개인갑이 부동산 취득합니다. 그럼 하게 되면 이제 첫째 계약한 날짜가 있겠죠. 계약한 날짜. 그 다음에 중도금 날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잔금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서에 썼을 거예요. 그럼 계약한 날짜가 가령 뭐 5월 1일, 중도금이 5월 10일, 잔금이 뭐 5월 20일
이렇게 써 있다면 그럼 분명히 이제 돈을 주게 되면 계약서에 써 있는 날 이때 잔금을 줄 거예요. 그럼 이때 주면 이때가 지급한 날이니까 요때를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돈이라는 게 뭐 약속보다 더 일찍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찍 5월 15일 날 줬다. 물론 계약서는 5월 20일 날 준다고 했지만은 실제 내가 준 게 이날 주게 되면 이때를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예요. 또 반대로 얘보다 늦게 줬다. 뭐 5월 25일 날 줬다. 고 하면 요때가 취득한다. 그럼 결국은 사실상이라는 얘기는 실질 계약서 다 무시하고 사실상으로 잔금을 완납한 날, 실질 내가 그 잔금이 완납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잔금 지급이고 대신에 요 사실상 잔금을 쓰는 거는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수공판장이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한다 이거죠. 다만 이제 요 5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적인데 이제 쉽게 개인간 매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개인간 매매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 원칙이 언제냐? 얘도 똑같이 잔금은 잔금인데 이번 잔금이 사실상이 아니고 계약상입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예요. 언제요? 계약상 잔금 지급.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준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좀 아까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잔금 준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개인 대 개인이 매매했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개인 대 개인, 자, 특정 개인 대 특정 개인이 매매했다. 즉, 갑과 을 간에 매매했대요. 그럼 역시 매매를 했으니까 계약서 쓰겠죠. 그래서 맨 앞에 계약한 날짜 5월 1일, 그 다음에 중도금 날짜가 5월 10일, 그 다음에 잔금 날짜가 5월 20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얘는 무조건 계약서에 표기된 잔금일로 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 아까 같이 일찍 줬다? 일찍 준 거 인정 안 해요. 늦게 준 것도 인정 안 해요. 무조건 계약서에 표기된 잔금 준다고 한 날 이날을 무조건 매매 시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자,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뭐냐면 이 계약상 잔금일 얘가 불분명하다. 왜 불분명하냐면 분명히 매매 당사자가 개인 대 개인이기 때문에 양자 간의 통정 가능성도 있어요. 뭐냐면 자, 이제 잔금일자가 매매 시점이 되면 매수자는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고 매도자는 뭐 양도세를 내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빨리 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돈도 아깝다. 어차피 낼 거면 좀 늦게 내자. 늦게 내려면 이걸 안 적으면 돼요. 적지 않으면 잔금일이 없기 때문에 매매가 확정되지 않으면 국가는 세금을 걷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안 적거나 이게 불분명하다면 정부는 무조건입니다. 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다. 60일 경과되는 날을 취득일로 봐요. 조심할 건 취득이라는 건 언제부터? 계약일로부터입니다. 언제요? 60일 경과된 날을 취득일로 봐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하나 더가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분명히 잔금을 다 줘요. 잔금을 주고 60일 경과되는데 요때가 되고 돼야만 그 다음에 등기가 가능한데 나는 잔금을 주기 전에 또 잔금을 주기 전에 60일 경과되기 전에 요 셋 이전에 이미 등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저희 법상 언제 하냐? 그 등기일을 가지고 하게 돼요. 등기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까 같이 잔금을 준 날이 취득인데 그보다 앞서서 일찌감치 등기를 넘겨받았대요. 그럼 등기를 넘겨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 그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그럼 결론 다시 할게요. 자, 분명히 입증된 거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고 그게 아닌 나머지 언제?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다만 그것이 불분명하면 언제부터?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셋 다 그 이전에 이미 뭐하면 등기하면 그 등기일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교재 볼게요. 103쪽입니다. 1번 유상승계 취득의 첫째 원칙인데요. 자,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예요. 첫째, 사실상 잔금 지급일 땡땡. 다음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취득으로 봐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관계없이 항상 언제입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그래서 박스 보니까 객관적으로 입증된 취득에서 기업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했다. 니은번 수입했다. 세 번째 공매 경매. 자, 니을번 조심해야 돼요. 자, 판결문에 대한 취득인데 다만 옆에 써 있어요.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는 제외한다. 그래서 항상 이 판결문은 명확하게 입증된 것만 가능하지 절대 화해나 포기, 인락, 자백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미음번 법인장부에서 입증된 취득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늘상 5개 뭐뭐뭐뭐뭐 국수, 공판, 장은 항상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한다. 자, 두 번째 2번 갑니다. 자, 이번에 계약상 잔금인데 보죠. 일반적 취득인데 땡땡. 자, 객관적 취득 이외의 거래 및 개인 간 유상 취득이에요. 그 경우는 이제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해요. 다만 계약상 잔금일이 명백하지 않다면 언제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된 날 그 취득일로 한다. 그래서 특히 조심할 게 뭐냐면 계약일로부터입니다. 분명히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때가 이때가 취득일로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넘겨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 갑니다. 예외인데 자, 등기 등록일 돼 있죠. 자,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날 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뭐가 돼 있다면 등기돼 있다면 언제예요? 등기 등록일로 해요. 그래서 항상 세법상 원칙보다 등기가 앞서가 있다면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등기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해수효까지 유상취득이고, 자, 그 다음 우측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연부취득으로 갑니다. 이제 105쪽 2번 연부취득인데 이 연부취득도 일종의 유상취득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연부취득은 조건이 붙어요. 적어도 연부가 뭐냐면 그 대금을 이렇게 얘같이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아니고 예를 장기간에서 매년 주는 조건 하에서 취득하는 게 이게 연부취득이에요. 그 매년에서 최소한 그 기간이 몇 년? 적어도 2년 이상이에요. 적어도 2년 이상 대금을 나눠서 주는 조건이 이게 연부 취득이에요. 이게 연부 취득이고, 자, 다음 또 있어요. 연부 취득은 내가 취득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총 취득가액이 50만 원도 초과가 돼야 돼요. 초과. 그래서 반드시 2년 이상이어야 되고 토탈 총 취득 금액이요. 이게 매년 주는 금액이 아니고 총 취득 금액이 50만 원이 초과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언제가 취득이에요? 자, 원칙부터 가요. 원칙은 이때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래요. 그래서 실제로 연부금을 준 날로 한다 이거죠. 다음은 예외. 예외는 언제냐? 예외는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뭐 되면 등기되면 언제 합니까? 그 등기일로예요. 그래서 연부금을 주기 전에 등기하면 이제 그 등기일로 하게 돼서 이렇게 원칙보다 앞서서 등기되면 다 등기일로 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게요. 자, 어떤 뭐 누구로부터 자, 이번에 갑이 취득한대요. 얼마짜리인데 무려 400억짜리예요. 400억짜리. 뭔데? 땅. 언제 계약했는데 2017년도에 자, 계약을 했어요. 하고 나서 요걸 앞으로 몇 년 동안 무려 4년 동안 요 금액을 나누어서 준대요. 매년 100억씩 나눠준다. 그래서 그럼 제일 처음에 언제 주면 돼? 2018년도에 한 번 주고 2019년도에 한 번 또 주고 이렇게 매년 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매년 줄 때마다 이렇게 한 번 줄 때마다 요 준 만큼 취득, 또 주면 준 만큼 취득, 또 주면 준 만큼 취득해서 이렇게 해서 매번 줄 때마다마다 이렇게 매번 줄 때마다마다가 취득이 돼요. 그럼 지금 4번 주니까 총 몇 번 되는 거예요? 그럼 토탈 취득은 4번 되는 거 4번. 그럼 신고납부 몇 번 한다? 줄 때마다마다 신고니까 신고납부도 총 몇 번? 4번 해야 돼요. 하지만 연부금을 주기 전에 일찌감치 뭘 하면 아까 했죠? 등기하면 이제 이 등기한 날을 전부 다 취득일로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원칙 보죠.
자, 연부 취득은 먼저입니까?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로 한다. 단 총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제외하고요. 단 예외. 자, 사실상 연보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나 등록했다. 언제입니까? 그 등기 등록일로 해요. 그래서 항상 원칙보다 등기가 앞서가 있으면 다 똑같은 이제 그 등기 등록일로 하게 돼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이제 무상승계 취득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무상승계인데 자, 무상승계는 이제 상속과 증여인데 상속은 쉬워요. 상속은 어차피 사망하면 돼요. 그래서 사망한 날에서 상속 개시일로요. 상속 개시일로 하게 돼요. 문제는 증여입니다. 증여. 이 증여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조심할 게 증여받은 날이 아니고 증여받기로 계약한 날 이 증여 계약일로 해요. 증여 계약일로 합니다. 단 예외. 얘는 마찬가지 계약일 전에 등기했다면 언제입니까? 그 등기일로 해요. 그 등기일로 하게 돼요. 항상 원칙보다 앞서서 등기되면 다 똑같아요. 언제입니까? 그 등기일로 하게 돼요. 자, 볼게요. 원칙. 자,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이제 계약일로 합니다. 단 상속이나 유증에 의한 경우 상속 개시일, 그게 유언이면 유증 개시일로 할 수 있어요. 단 예외. 자, 증여의 경우 계약일 전에입니다. 항상 이렇게 원칙보다 뭐뭐 전에 등기되면 다 똑같죠. 이제 언제 그 등기 등록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받았는데, 그래서 일단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시험에 매우 잘 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나머지가 이제 기타 분포죠. 이제 106조갑니다. 106조 4번인데, 이 건물 건축은 솔직히 최근에는 시험에 거의 난 적 없는데 일단 봅시다. 자, 건축이 이제 건물을 짓는 건데 1번이 보니까 일반적 경우가 있고 2번이 도시개발법이 되는데 1번은요.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보통 이제 저희가 건축법을 준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법을 준용해서 적용한 것이고 2번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일단 1번. 자, 건축물을 건축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서 내준 날. 이제 건물이 완성되면 시청이나 구청 건축과에서 이게 과거에는 사용 검사 필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사용 승인서입니다. 그래서 건물 써도 좋다는 승인서를 받을 때 이때를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 승인서 내준 날로 합니다. 다만 다시 가지고 사용 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경우는 언제 임시 사용 승인일을 하고요. 또 사용 승인서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하고 또 끝에 언제 사실상의 사용일 중 둘 중에 빠른 겁니다. 그럼 내가 건물을 져서 쓴다고 했을 때 결국 이거예요. 허가 받아서 쓰는 건지 아니면 허가 받기 전에 쓸 건지 둘 중에 하나가 취득일로 본다는 거죠. 자, 두 번째 2번 갑니다. 자, 도시개발법이 한 건데 이 2번은 좀 적어볼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해서 정리가 아니고 법조문이 좀 쉽게 풀어쓸게요. 두 번째는 두 가지예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은 건지 또는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건지 이 두 가지 형태로서 건물 건축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건축한 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건지 이건데 이게 도시개발법에서 건축되었다고 하면 이때 얘는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하고 사실상 사용일하고 둘 중에 빠른 날로 해요. 이렇게. 두 번째,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었다. 이때 언제? 이때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하나 더 사실상 사용일 중 둘 중에 10원 빠른 날. 여기 이렇게 적히면 참 좋은데 책에 이렇게 적기가 참 난감하죠. 일단 볼게요 한번. 자, 2번인데 자, 도시개발법 등이에요. 자, 보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건축한 주택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혹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할 경우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과 사실상의 사용 일정 받은 날. 이게 법 조문인데 이게 참 애매하게 돼 있어요. 법 조문에서 이제 아예 구분하면 그게 도시개발법이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과 사실상의 사용 일정 둘 중에 언제 빠른 날이 되는 거고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언제입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과 사실상 사용 일정 역시 둘 중에 빠른 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각각 구분되어지면 됩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주택인데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아요. 5번도 마찬가지. 5번도 얘도 책에 이제 겁나게 길게 써 있는데 얘도 단순하게 봐줄게요. 이 비조합원용 토지주택인데 이 비조합원용 이렇게 쓸게요. 비조합원용 토지의 주택. 인데 이 비조합원용 토지는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밑에 보면 주택법에 의한 것인지, 아니 둘째가 똑같아요. 도시 및 이거 쓸 때가 제일 지겨워. 도시 및 주거환경, 주거환경 정비법. 이게 쉽게 뭐 도정법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그죠? 두 가지인데 이게 도시 이 비조합원용 토지가 주택법에 의해서 취득이 되면 이때가 취득한 날인데요. 언제나 사용검사 받은 날, 사용검사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게 돼요. 근데 얘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했다라고 하면 이때가 취득하는 날이에요.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날 소유권 이전 고시 1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그럼 엄청 써있는데 뭐 써있는 거 안 볼게요. 단순하게 일단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측이 6번. 자, 최근에 나왔었던 게 그 6번이에요. 지목 변경인데 보죠. 자, 지목 변경도 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차량 등의 종류 변경인데 항상 변경 뭐예요? 의제 취득이에요. 그래서 변경과 동시에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만큼 과세하죠. 그래서 보니까 지목 변경. 자,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요.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는 등기부죠. 그래서 등기부상 변경된 날 중 둘 중에 빠른 날로 하게 돼요. 다만 토지는 변경이 되기 전에 이미 중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사용하면 언제입니까?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자, 차량 등의 종류 변경도 있어요. 보죠. 자, 차나 기계장비 혹은 선박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요, 사실상 변경된 날과 언제입니까?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둘 중에 빠른 거다. 그럼 결국 같네요, 여기 거하고. 그래서 항상 지목 변경이 됐건, 뭐 종류 변경이 됐건, 대원칙은 언제? 사실상 변경된 날과 또 언제입니까?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둘 중에 빠른 날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7번 가볼게요. 이제 매립관청인데요. 자, 원칙만 보시면 돼요. 그때 언제입니까? 공사 준공 인가일로예요. 이게 공사 준공일로 한다가 아니고 언제? 공사 준공 인가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사 준공 인가일로 한다. 자, 8번 수입하는 경우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뒤에 넘겨볼게요. 자, 9번 갑니다. 자, 차나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받아 건조한 선박인데 쉽게 뭐 자동차 같은 걸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니까 자, 실소유자가 인도받은 날과 계약상의 잔금 준 날 중 둘 중에 빠른 날. 그래서 내가 인도받은 게 먼저인지 잔금 준 게 먼저인지 둘 중에 빠른 날을 저희가 취득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번째 골프 회원권 각종 회원권의 입회기간 연장인데 자, 세 번째 줄 끝에 봐요. 입회기간 연장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그 기간이 새로 보한 날 시작되는 날 해서 그 기간이 시작된 날을 취득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1번째 기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1번 자, 시효 취득 언제예요? 보니까 그때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날인데 그게 언제냐면 이거 자꾸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자, 시효 취득은 제일 첫째 부동산을 점유합니다 하고 나서 몇 년 지나야 돼요? 20년 지나면 취득하는 게 이게 시효 취득인데 그럼 언제가 취득한 날이냐? 요 20년 지나간 날 이때
이때가 취득한다. 그래서 이때 뭐라 합니까? 시효 완성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취득 시효가 완성된 시효 완성일이라고 합니다. 그때를 취득일로 본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현물 출자언제입니까? 주식 교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대고, 세 번째 어음교 언제입니까? 어음결제일과 등기일 중 역시 빠른 날을 대고, 자, 네 번째 재산 분할인데 요거 이혼시 분할입니다. 이혼시 재산 분할인데 언제? 등기 등록일로 한다. 언제? 등기 등록일로 하게 돼요. 자,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취득식이죠. 어떤 취득일 때가 언제가 취득식인지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매우 잘 나고, 그래서 아이 압축해 놓은 게 옆에 109쪽에 가면 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제 이번에 과세 표준 파트로 한번 가봅니다. 교재는 112쪽으로 갈게요, 이제. 자,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 파트도 매우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상당히 자주 언급이 되는데 좀 신경을 바짝 써서 좀 봐두셔야 돼요. 요즘에는 참 한가해요. 책도 다 썼고 이제 벌써 내년 거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올해가 시험도 아직 안 끝나는데 저희 중개상강사들은 지금 이제 아주 피 말리는 때 지금이. 각 학원마다 내년도 이제 또 같이 안 할 거야. 통보를 받기도 하고요. 뭐 같이 할 것 같으면 진작 얘기해요. 한 3월 달 되면 내년도도 하는 거예요. 하는데 3월 달 돼도 원장이 가만히 있어요. 4월 돼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게 이제 나가라는 얘기인데, 그럼 5월 달쯤 되면 얘기하면 돼. 이맘때쯤 되면 이제 죄송한데 내년 올해까지만 좀 같이 하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이제 참 참 복잡해져요, 인생이. 그래도 내일 나가라는 것보다 낫죠. 내일 그만두셔 하면 골 아픈데 올해까지 하세요 하는 건 다행이죠. 이제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일 많아갖고 피곤해갖고 병이 났는데 요즘에는 또 좀 한가하니까 또 병이 나요. 저는 적당해야지. 그 바빠도 병 나고 한가해도 병 나고 죽겠어요, 전. 자, 이제 112쪽 갑니다, 이제. 자, 과세 표준도 가죠. 자, 지난번에 제가 자, 세금 계산은 무조건 뭐 곱하기 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술색이 나온다 했는데 그 밑에 이 과세 표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과세 표준이 뭐냐면 이 세금을 계산하고자 할 때 반드시 존재하는 기준, 요게 과세 표준이고, 세율,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이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발생한 뭐 요 기준은 뭐가 되는 거? 곱하기 대상. 저 기준에 곱하기 대상되는 게 요게 세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법에서 법률로서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산 다 똑같아요. 항상 뭐 곱하기 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로 한다. 그럼 대체 그럼 취득세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 기준에서 자 세금 계산이 되게 되냐 이건데 결론만 얘기하면 내가 취득한 취득가액이에요. 이 취득가액을 가지고 계산하게 돼요. 자, 무슨 가액이요? 취득가액. 이때 이거 같은 말로 하면 내가 산 가격, 산 가액을 가지고 계산하게 돼요. 이런 거죠. 좀 보면 자 어떤 값이 이번에 값이 있다면 땅을 샀대요. 땅을 얼마에 샀냐? 이렇게 샀지. 뭔 땅인데? 나대지. 이렇게 샀대. 이렇게 나대지를 취득했다. 이렇게 나대지를 취득했다. 이거예요. 이거. 그거 어떻게 해요? 계산 1억 곱하기 이따 보겠지만 나대지의 경우 4% 취득세 얼마? 400만 원. 계산돼요. 그럼 이 계산된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산 금액을 가지고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신고한다. 그래서 그럼 결국 내가 이 산 금액 가지고 취득세를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뭘 하칭하냐 이제 원칙이 있는데 원칙 이렇게 불러요. 취득 당시 신고 가액이라 합니다. 같이 해요. 무슨 가액이요? 취득 당시 무슨 가액? 신고
가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산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고가액은 자 방금 전에 무슨 가액이에요? 취득가액. 같은 말로 내가 산 가격. 자, 이런 금액 가지고 계산하는 게 대원칙이 되는 거예요. 다만 모든 법은 원칙이 있으면 꼭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뭐냐? 얘는 이거예요. 시가표준액이에요. 시가표준액. 이 시가표준액은 뭐냐면 이건 정부가 고시한 금액인데요. 정부가 고시한 금액인데 요 참고들 좀 이쪽 먼저 볼게요. 저희가 이제 저희 정부가 고시한 정부 고시 금액인데 이 정부 고시 금액을 저희가 표현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가격이 있고 또 하나는 기준시가. 이렇게 세 가지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자 시가표준액은 언제? 이건 지방세, 지금 하는 취득세 같은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공시가격은 어디? 얘는 똑같은 거지만 종합부동산세, 이 종합부동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기준시가는 얘는 어디에서? 얘는 양도세, 이렇게 국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용어상 차이가 있는 거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보통 근데 다 내용은 똑같은 건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 시가 대비, 시가보다 좀 낮아요. 시가 대비 그 금액이 시가 대비해서 한 70에서 한 90% 정도로 좀 낮게 보통 일반적인 시가보다 이렇게 좀 낮게 책정됩니다. 금액이. 그래서 일반적인 금액보다 좀 낮게 책정돼서 적용된다는데 언제 정하냐? 이것도 맞아 볼게요. 자, 첫째 건물인데 이 건물은 정부가 매년 1월 초에 금액을 고시합니다. 그럼 이때 정부가 정한 건물값을 뭐라 칭하냐? 이 건물의 명칭을 이렇게 불러요. 시가 표준액이라고 칭합니다. 같이 무슨 액이요? 시가 표준액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요. 둘째, 자 주택이에요. 정부는 주택 가격도 고시합니다. 주택 금액도 고시공시하는데 언제 고시하냐? 이건 매년 4월경에 정부는 집값을 다 고시합니다. 이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라 하고요.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하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말만 바꾸면 돼요. 공동주택 가격이에요.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말 바꿉니다. 다만 이 주택은요 조심할 게 토지금액과 건물금액을 합쳐서 한꺼번에 고시해요. 토지와 건물금액을 합쳐서 한꺼번에 고시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토지. 자, 토지인데 얘는 매년 5월 달에 고시해요. 매년 5월경에 고시합니다. 이때 정부가 정한 땅값을 뭐라 하냐? 개별공시지가라고 해요. 개별공시지가.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원칙은 내가 산 금액인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자, 누가 정한 거? 정부가 정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게 한다 이거죠. 그럼 언제 어느 때가 돼야 정부가 정한 금액 가지고 할 거냐 이건데 첫째, 신고하지 않았을 때예요. 둘째, 신고 가액이 없을 때예요. 셋째, 내가 신고한 그 신고 가액이 뭐보다 적다. 정부가 고시한 이 시가 표준액보다 더 작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되면 전부 다 뭘로 해요? 정부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원칙은 신고가액 단 이 셋 중에 하나 걸리면 무조건 시가 표준액.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렇게 둘 중에 어떤 금액이 한다? 큰 금액에 의해야 한다. 둘 중에 큰 금액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큰 금액에 의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특례로 갑시다. 특례인데, 자, 특례는 무슨 금액이냐? 특례 이런 금액이요. 사실상 취득가액이요. 자, 무슨 가액이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요.
사실상 취득가액.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이 뭐냐면 실제 지급액, 실지급액이에요. 실지급액. 실지급액. 결국은 이거 다 무시하고 이게 다 무시하고 내가 실제 준금액이다. 실제 준금액이다. 즉 신고가액이 됐건 앞에 있는 정보고시 금액이 됐건 다 무시하고 내가 준 금액이에요. 그럼 이런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취득이 입증돼야 돼요. 입증되는 취득에 한해서만 적용해요. 입증된 취득에 한해서만. 그게 언젠데?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둘째, 외국서 수입했다. 셋째, 공매나 기타 경매 방법에 의했다. 넷째, 자 판결문에 의했다. 다섯 번째, 법인 장부에 의했다. 여섯 번째 또 있는데 뭐가 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된 취득이 있다. 얘까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앞에 사실상에 붙는 거는 입증된 건데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아까 취득 시기가 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뭐가? 검증된 것까지. 그럼 조심할 게 취득 시기는 5개예요.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에서 취득 시기는 5개인데 과세표준은 어디까지?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뭐까지? 검증된 취득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있다는 거 꼭 조심해야 돼요. 요까지. 그래서 그럼 항상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은 무슨 가격?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요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신고가액 아니면 시가 표준액. 요걸 뺀 나머지 게 전부 다 신고가액 아니면 시가 표준액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다만 아무리 입증되어도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사용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없다. 언제냐? 무상취득일 때. 잘 보세요. 무상취득이 되면 실제 준 돈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절대 사실상 취득가액을 사용할 수 없어요. 자,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부당행위일 때 부당행위. 이 부당매매가 돼도 마찬가지. 이때도 절대 사실상 취득가액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럼 다시 그럼 원칙이 항상 무슨 가액이에요? 원칙은 신고가액이에요. 다음에 예외는 정부가 고시한 금액. 특례는 요 경우에 한해서 요 경우에 한해서만 사실상의 취득가액이에요. 요 경우에 한해서만. 자, 교재 가볼게요. 자, 교재가 112쪽이네요. 자, 1번 가요. 자, 6줄에 메뉴 1번. 일반적 취득이에요. 원칙 무슨 가액이에요? 취득 당시 무슨 가액? 신고가액인데 보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뭐한 가액이요? 신고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연보도 취득하면 연부 금액으로 하게 돼요. 어쨌든 간에 대원칙 무슨 가액이요?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그 다음 밑에 핵심 체크 볼게요. 핵심 체크에 자 핵심 체크에 1번 취득가액 적용해서 첫째 봐요.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이 납부할 취득세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어떻게 취득 당시에 취득 물건 소재지별 자 비율 뭐의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즉 나누어서 내게 돼요. 또 하나 더 2번 자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 그 취득 가격을 토지 혹은 건축물 등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는 금액을 각각의 취득 가격으로 한다. 자 역시 뭐의 비율로 나눈다고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세 쪽에서는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안분한다. 그러면 다 뭐의 비율로? 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안분이지. 절대 면적 가지고 안분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의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자, 우측에 두 번째 갑니다. 2번. 자, 이제 시가 표준액이 나오네요.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이 취득 당시 가액이에요. 다만 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정한 것 시가 표준액으로 한대요. 첫째, 신고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대요. 둘째,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되었대요. 이럴 때는 다 뭐라 합니까? 전부 다 시가 표준액에 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박스. 자, 증여 등 무상취득인데, 자, 요게 이제 가끔 가다가, 자, 증여받으면 무슨 금액 갖고요? 그럼 대부분 그럽니다. 시가 표준액. 아니에요. 자, 봐요.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는 개인과 법인 모두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의하는 게 얘도 원칙이에요. 다만 그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작다면 그때 뭐랍니까? 시가 표준액이 된다. 이게요. 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6개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예 아니면 예예요.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예를 빼고는 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밑에 핵심 체크의 시가 표준액 결정 뭐 아까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가 정한 건물권 뭐랍니까? 시가 표준액 용어가 똑같고요.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뭐 읽어보면 되고 자 넘겨서 이제 114쪽에 큰 2번인데 자 객관적으로 입증된 지도 요거는 아마 올해도 날 거예요. 시험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좀 쉬었다가 2번부터 이어서 할 거고 요건 지우지 마시고요. 좀 쉬었다가 2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